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중하급지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세후 수익률은 350%죠. 왜냐하면 2024년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리고 인지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극화의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극화의 심화는요 되게 불편한 진실이지만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어떤 반응과 상황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가중될 것인가 좀 늦춰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정책의 불편함과 바른 정책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양극화의 심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집값, 서울 집값이 양극화가 심화가 되었다. 10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3배나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배나 늘었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되게 평당 가격이 올랐는데 노도강은 아직 하락했다고 얘기했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도 노원구 같은 경우도 2006년에서 2008년은 강남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초고가 아파트라든지 그 고가 아파트 상급지는 계속 가격들이 거래량은 줄었지만요 아직까지도 거래가 되면요 고가의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 이상도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거래도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 그 다음에 고급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들도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나 심한지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서울이 아닌 지방 중에서 이런 집도 있습니다. 집 팔아서 중고차도 못 사겠네. 660만 원에 팔린 이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가 얼마나 쌌으면 660만 원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13평짜리 아파트인데 매매 가격인데 요 아파트예요. 태양 아파트라고. 태양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작년에 630만 원에 팔리고 올해 66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죠. 진짜 중고차 가격도 안 될 만큼 싼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서울과 경기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고 경기와 인천의 거리의 격차들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지방은 보냐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태양 아파트입니다. 태양 아파트. 용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지. 집값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660만 원짜리, 680만 원짜리 아파트의 인프라를 보시면요 주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냥 뭐 슈퍼마켓 가기도 힘들고 그냥 버스도 없고 이렇게 이제 심각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싼 아파트겠죠. 그리고 또 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6호화 아파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도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125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굉장히 싸죠. 자, 7년 전에 이 가격이 뭐 900만 원, 750만 원, 인플레이션이 좀 되긴 됐네요. 1250만 원인데 근데 이것도 인프라를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예. 뭐 학교가 있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뭐 주변에 뭐 없습니다. 보시면은 좀 불편한 동네겠죠. 요 아파트입니다. 예, 얘가 가격이 이제 10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나온 아파트 중에 그나마 조금 더 비싼 아파트가 성재 아파트. 얘는 1800만 원입니다. 그나마 좀 단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죠. 뭐 요런 아파트. 그나마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훨씬 낫죠. 그리고 주변에도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뭔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얘도 위치적으로 이제 칠곡이거든요. 경상북도 칠곡, 양문면. 예, 인프라의 부재로 가격들이 굉장히 쌉니다. 양극화가 진짜 심각하죠. 근데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인프라에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과 비교하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가능성과 상급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거나 앞으로 이용하기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입지라면은 진입을 해도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막 익산의 태양 아파트, 고흥의 6호라든지 7곡의 성지 아파트, 요런 아파트처럼 싼 아파트 이유는요, 주변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60만 원에도 팔리죠, 매매가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본주의의 양극화요, 지금 정책적으로 가속하느냐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주냐의 문제지,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너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100억짜리 아파트 올라가네, 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라고만 느끼지 마시고요, 디딤판이, 내가 디딜 수 있는 디딤판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눈높이가 올라간 시장 참여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유행이 있으니까 무조건 상급지로 올라가자,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은 어떻게든 올라가 보자 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2021년도의 향수 때문에 그때 시장하고 비슷한 시장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눈높이를 올린 건 좋지만요, 현실에 입각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자산을 늘려가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한 번에 여기에 갈 수 없다면요, 우리 디딤판을 찾아봐야 됩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강남하고 강북의 수익률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뽑았어요. 제가 7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실거래가가 14억에서 15억이었습니다. 요거를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는요, 27억에서 28억으로 거의 약 두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배 상승을 했죠. 근데 전고점을 회복을 했냐? 회복했습니다. 두 배 상승했고 7년 전에 대비해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2015년도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8억에 매도를 한다면 7년 장특공이 적용이 돼가지고 양도세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장특공이 적용돼서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은 세금이 나옵니다. 12억이 넘어갔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1.7억. 그러면은 갭 투자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7년도 전세가를 보니까 4.5억에서 6억 정도 되었어요. 이제 제가 최고가로 전세를 맞췄다 치고, 전세를 6억에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매매가가 15억이었고 갭 투자 금액은 9억이죠. 왜냐하면 매매가 15억, 전세가가 6억이니까 전세를 끼고 샀다고 그 당시에 1월 달이니까 전세 끼고 갭 투자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끼고 샀다고 하면은 전세 6억, 매매 15억, 갭 투자 9억입니다. 그러면은 9억의 수익률은 얼마냐? 세후 수익률은요, 지금 세금이 1.77억이죠. 요거를 9억을 투자했고 내가 차액을 낸 거에서 1.77억을 빼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3억에서 1.77억을 빼면은 세후 수익이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수익률은 124%입니다. 9억을 투자했는데 11억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 넘게 나왔죠. 네, 잘한 겁니다. 엄청 잘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9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에 못 간다고 하면은 다른 대체제를 써야죠. 자, 제가 강북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또 가져왔습니다. 노원구에서 구축 아파트, 재건축된 아파트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인데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강원대 역세권에 있는 한진그랑빌 33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 아파트도
지금 2017년도에 거래가 5억이었습니다. 5억 전후.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가 8억 5천도 거래가 됐고 호가는 더 올라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상승했냐? 지금 실거래가 2017년에 7년 대비해서 약 1.7배 상승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마는 2배 상승했죠. 음마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급지가. 그리고 지금 한진그랑블 같은 경우는 1.7배 조금 덜 상승했어요. 상승률은 음마보다 낮네요. 근데 전고점을 아직 회복 못했어요. 지금 음마 아파트는 전고점을 회복했죠. 근데 한진그랑빌은 전고점을 회복 못했습니다. 전고점은 10억 5천이니까 아직까지 한 2억 정도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17년도에 5억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매도를 8억 5천에 한다면요. 1주택이고 보유를 1주택으로 했었으면은 8억 5천이니까 12억 이하 아파트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했는데 갭 투자 시 이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2017년도에 전세가가 3억 5천에서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아까 음마도 6억으로 했으니까 최고점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4억으로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갭 투자금이 1억이 나오겠죠? 예. 1억이 나오겠죠? 5억에 매수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매수를 8억 5천에 했으면 수익률은요. 1억을 투자해서 세후 수익률은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3억 5천인데 수익률은 350%죠. 왜냐하면 4억짜리를 끼고 5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잖아요. 전세를 4억을 끼고. 그러면 1억 투자를 했는데 2017년도에 세후 수익은 3억 5천. 그러면 수익률은 350%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고점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정고점 회복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요. 수익률은 550%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그냥 상급지에 들어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익 규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지만 수익은 되게 큽니다. 수익은 되게 컸잖아요. 반면에 한진그랑빌은요. 수익 자체는 음마보다 훨씬 낮습니다. 11억을 뭐 이제 회수를 했고 여기는 이제 3억 5천을 세후 수익이 3억 5천을 회수를 한 거니까는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낮죠. 근데 수익률 자체는 투자금 대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상급지로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야죠. 단계를.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강남에 집 2채, 분당에 집 1채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분의 시작이 빌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밟으면서 그리고 제 강의 때도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계를 밟는 게 중요하다. 단계를 밟는 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냥 상급지라든지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뭐 이런 비싼 아파트에 무조건 지금 한 걸음에 달려간다보다는 단계를 밟는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7년간의 상승률 그랑빌하고 음비 음마는 7년간의 매매가가 2배 뛰었습니다. 그랑빌은 1.7배 작게 뛰었죠. 강북과 강남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금은 9억이었고 그랑빌은 1억이었습니다. 근데 1억 대비해서 1.7배로 나쁘진 않지만 음마보단 못하죠. 근데 세후 수익은 11억이었어요. 여기는 3.5억이고 수익도 별로죠. 근데 수익률을 따지면요. 음마는 9억 투자해서 11억 번 거고요. 그랑빌은 1억 투자해서 3억 5천 번 거예요. 수익률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정고점 대비해서 고점에 도달한 거는 음마는 고점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고점이니까는 그 수익률은 124% 그대로죠. 근데 그랑빌은 고점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550%입니다. 550%.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눈높이가 올라간 시장의 참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 수익을 맛본 사람. 그리고 지금 먼저 움직이는 시장만 보고 이제 똘똘한 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바람만 보지 선택할 수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선택해서 그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못 들어오면 강북이든지 서울에 있는 좀 중하급지 집을 사는 거죠. 지금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급지를 사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레버리지 능력과 하급지의 상승분을 결합해서 상급지로 진출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월급이 지금 30대인데 300밖에 안 되는데 이 월급은요 올라갑니다. 그 월급이 올라가면요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대출의 능력들이 올라갑니다. 그거와 하급지의 물건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물건을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다면 하급지의 물건과 소득 능력과 현금들을 시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키워나가는 전략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것만 기대하지 말고요. 기다리는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하고 강북에 대해서 지금 강북이 안 오르고 하급지 중하급지가 안 오른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림과 이런 넉넉하게 기다리는 마인드도 지금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요. 희소성이 희소한 시기입니다. 되게 웃기죠 말이. 저도 말 만들어 놓고 좀 재밌었는데 희소성이 희소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희소한 정보는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순간 희소성을 상실합니다. 정보는 세상에 나올 때 희소성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뭐 어떤 집이 좋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희소성이 사라진 겁니다.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영상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막 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요 구정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나한테 올 경우에는. 그래서 희소하지 않은 정보로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요. 이 희소한 입지와 희소한 부분들을 미리 들어가는 것들 그걸 우리가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입지가 좋아요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그 정보 지금 희소성과 상관없이 그 정보에 맞게 내게 소화될 수 있는 물건이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희소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은 희소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희소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나온 정보에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소화해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불을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그 정보를 해석하는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게 자산을 늘려주는 역할을 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입지가 좋다더라 그거보다 그 입지가 좋은데 시기적으로 많이 물리면은 그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 물린 거에서 공포의 시장을 맞이해서 손절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희소성 그거를 정보와 결합이 되고 그 퍼지는 거 결합이 되면은 항상 이게 희소하지 않게 되니까 그 희소성에 입각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다. 지금이 또 그런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